박철순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업종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들려옵니다. 독자적인 GPU라던가 노무라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거품론이 완전히 좀 불식되다 끝났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은 호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황을 보다 보면은 섹터를 보다 보면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 마이크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마이크론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자체적으로 이제 실적 가이드를 내세웠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발언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메모리 양대 기업이죠.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까지도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중국 쪽으로 미국 정부 때문에 이제 수출하는 게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미국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다시 수출이 좀 열리는 그런 것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나 이 엔비디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섹터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을 사실 GPU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글이 TPU를 만든 것처럼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이런 D램들도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빅테크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ASIC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쪽으로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더 확장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고객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슈퍼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또 엔비디아가 그록을 이제 사실상 인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GPU가 아니라 LPU라고 하는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PU 대비했을 때 전력 효율성과 그리고 추론 속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GPU뿐만 아니라 이 LPU 시장에서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주요 투자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사실 9월 달 주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모두 다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투자 수익을 좀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의 수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자체 GPU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반도체 거품론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특히나 메모리 기업들은 호재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노무라증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가 메모리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일주일 사이에도 D램 가격이 두 자릿대 폭등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기도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격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거는 업황 호황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개별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2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웃돈
웃돈을 주고라도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기 계약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 인상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HBM 관련된 3 가격이 한 20% 정도 증가를 했던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이게 HBM3E는 이미 나와 있던 반도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HBM4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제품인 HBM4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한 30-40% 정도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양대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두 회사 모두 다 한 2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업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요. 지금 양대 기업들 모두 다 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퓨리오사 AI가 미국이 아니라 국내 IPO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도 전해가 졌습니다. 국내 증시와 AI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사실 이 팹리스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 퓨리오사 AI인데 사실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국 증시 상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로 지금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내 정책적인 어떤 지원 기대감 때문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로 AI 3강으로 가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GPU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원의 열선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향후 몇 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첨단 산업 쪽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도 투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때문에 퓨리오사 AI도 국내 증시의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또 지금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 보니까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과 그다음에 관심도 증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 같이 대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투자 이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지금 알려진 걸로는 네이버,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도 관련된 퓨리오사 AI에 대한 상장이 확정이 되고 이제 상장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두 회사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DSC 인베스트먼트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퓨리오사 AI가 상장할 때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리오사 AI 상장 시에 투자사들도 함께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이버와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정규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을 제외하면은 이제 이거래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비중 확대일까요? 아니면 축소일까요? 반도체는 무조건 네. 확보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섹터는 두 개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다른 단기성 테마 종목들도 보긴 봐야겠지만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게 이 두 가지 섹터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열리죠. 그리고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인 반도체도 이제 CES가 열리게 됩니다. CES 2026이 1월 달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AI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견조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더불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수급 유입 그리고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주요 이런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는 반도체 섹터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그래서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섹터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들도 꽤 있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sek터를 좀 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급등주를 잡는다고 한다면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해서 단기 고점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2에서 4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ES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로봇주도 당분간 조금 더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CES에서 아무래도 이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에 대한 첫 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6년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계약이 나오는 기업들은 볼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그룹에 관련이 있는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지분 관계가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는 현대무벡스 최근에 가장 핫했죠. 현대무벡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역시나 클로버과 K&R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현대차그룹과 관련 있는 관련사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반도체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비중 확대 구간이고 CES 기간 동안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내년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고가거리에 있는 종목들은 상단에 그렇게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룸을 열어놓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지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대형 업체 중에 밸류체인 중에는 역시나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한 지금 2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6.5% 정도 정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본딩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래서 TC 본도 쪽에서는 여전히 한 70% 이상대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당분간은 이 시장 점유율이 잃지 않고 유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 뭐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가격 구간이죠. 한 15만 원 정도 이상까지 보시면서 한번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원익 IPS도 지금 한 7%대 중반 정도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익 IPS를 개인적으로는 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2026년도에는 탑픽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타 기업들 대비해서 이 회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2026년도에도 본격적인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전환 공정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자 금액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특히나 증착 장비 쪽에서는 선도 기업인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수주가 급속도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중에 절반 이상, 50% 이상이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너무 한 기업 쪽으로 의존도가 높다라는 평가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호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라는 게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훨씬 더 지금 주가에 강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 파운드리 쪽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일러 팹을 가동을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에 증착 라인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본격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원익 IPS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고요. 실적 잠깐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6억 원이었습니다. 106억 원인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요.
854억입니다. 와. 거의 8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이제 200억원대 초반, 207억 원이었는데 올해 순이익이 754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 영업이익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성장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경쟁사와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한 8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전저점 이탈 시에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전저점이죠. 5만 5천 정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현금화를 고려해 보시고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재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역시나 반도체 기업들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대된다. 가격 우위, 공급자 우위가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탑픽 종목 포트폴리오 관련된 기업으로는 원익 IPS 언급을 해주셨네요. 삼성전자 향 지금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레버리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원익 IPS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대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